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알고리즘 설계 전략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다 펴보세요. 자, 이번 시간 알고리즘 설계 전략.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 자, 이제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은 알고리즘 설계 전략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첫 번째, 알고리즘 구조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순차구조, 선택구조, 반복구조 등의 제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학습 목표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순차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순차구조.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알고리즘의 설계의 개념부터 한번 잠시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단계별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 알고리즘 설계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설계를 위한 기본 구조로는 순차구조, 선택구조, 반복구조가 있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명을 해보면은 훨씬 더 그 개념을 알기가 쉬운데 선생님이 또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할 것이니까 잠시만 좀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에 기본 구조인 순차 구조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 구조. 자, 보겠습니다. 자, 순차 구조. 순차 구조는 말 그대로 그 순수에 따라서 이렇게 실행되는 그런 구조가 순차 구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순수에 따라 차례대로 실행하는 구조. 이것이 순차 구조다. 순수와 차례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을 할 적에 악보로 나타낸 숫자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할 적에 어떻게 노래를 부릅니까? 여기 첫 번째 요 칸에서 A를 이렇게 연주하고, 그 다음에 요 A 부분이 끝나면 B를 또 연주하고, 또 C를 연주하고, D를 연주하고, 이렇게 쭉 되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차례대로 이렇게 순수에 의해서 쭉 진행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순차 구조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것을 순수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서. 자, 처음에 실행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여기에 보면은 A가 일단 시작되고, A가 끝나면 B, 그 다음 C, 그 다음 D. 이렇게 해서 나중에 노래가 끝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구조다 해서 순차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택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택 구조. 선택 구조는 그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따라서 실행 내용이 다르게 실행되는 구조가 선택 구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에 따라 실행 내용이 다르게 실행되는 구조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노래 부를 적에 또는 연주를 할 적에 악보로 나타낸 선택구조 이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요 선택구조는 쭉 되다가 A를 다 하고, 그 다음 B를 다 하고, 그 다음 C를 딱 하죠. C를 딱 하고 난 뒤에는 되돌이표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A로 되돌아가죠. 그 다음 A를 하고 B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또 C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선택되어진 두 번째 요 D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선택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실행령이 다르게 실행된다 해서 요 선택 구조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역시도 우리가 순수도를 보고 순수도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수도가 이렇게 쭉 됩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은 A, 그 다음에 B, 그 다음 C, 그 다음 D. 이렇게 해서 여기 가서는 이제 두 번째 반복인가, 두 번째 요까지 우리가 쭉 됐다면 다시 되돌아가는 데서 다시 해야 되겠죠. 하지만 되돌아와서는 다시 가령 C에서부터 해라. 여기서 우리가 되돌이표가 여기 있으면은 A 부르고 B 부르고 C 부르고 또 요 끝까지 부르고 나서는 다시 C 또 이렇게 쭉 부르다가 두 문자 또 되면 뒤로 가라. 이런 뜻이네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쭉 진행되다가 두 번째 반복인가? 그럼 예 하면 바로 끝나겠지만 여기서는 되돌이표가 아니요 하게 되면 다시 쭉 되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 진행되다가 C에서 D 하다가 두 번째 반복이 두 번째 이렇게 됐다면은 바로 예 해서 끝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선택 구조다. 이렇게 해서 악보에서 되돌이표가 됐을 적에 처음에는 C를 선택했다가 다시 되돌아와서는 그 다음에는 C는 하지 않고 뒤로 바로 넘어가겠죠. 이런 것이 바로 선택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반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복 구조. 자, 반복 구조. 조건에 따라 특정 부분을 반복하여 실행하는 구조이다. 자, 그럼 봅시다. 악보로 나타낸 반복 구조 보면은 자, A, B, C, D 이렇게 하다가 다시 C, D 이렇게 다시 반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반복 구조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전개를 해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시작해서 A에서 B, B에서 그 다음에 C로 가기 전에 두 번째 반복인가 반복됐다 하면은 그냥 얘 D로 해서 이렇게 해서 D로 C를 하지 않고 D로 해서 끝나지만은 만약에 두 번째 반복이 아니다 하면은 C까지 와서 되돌아와서 A와 B를 다시 부르고 그 다음 두 번째 반복인가 해서 첫 번째 반복일 때는 C를 했지만 두 번째 반복이 하게 되면은 아니다. 뭐 두 번째 반복이었다 하면은 바로 얘에서 D로 해서 바로 끝나는 그런 구조. 이것이 바로 반복 구조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의 설계 전략에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욕심쟁이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욕심쟁이 기법. 자, 욕심쟁이 기법은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욕심쟁이 기법. 자,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에서 그 당시 가장 최고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인 해답에 도달하는 기법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령 거스름돈을 줄 적에 물건값이 1,400원이고 손님이 2,000원을 지불한 경우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내어줄 때는 얼마를 내어주면 됩니까? 600원을 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어줄 적에 500원짜리 한 개하고 100원짜리 이렇게 주는 것이 가장 최적이 되겠죠. 가령 거스름돈을 줄 적에 50원짜리 12개를 줄 수도 있고 100원짜리 6개를 줄 수도 있고 500원짜리 한 개와 50원짜리 2개를 줄 수 있겠지만은 가장 동전을 적게 주면서 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바로 500원짜리 한 개하고 100원짜리 한 개 줌으로써 이렇게 거스름돈을 지불해 주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법이다 해서 요럴 경우에는 욕심쟁이 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욕심쟁이 기법은 매 순간마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다. 예, 거스름돈 770원 이렇게 거스러준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770원을 줄 적에 여기에서 앞전에 설명한 거와 비슷한 그런 케이스죠. 770원 줄 적에 500원짜리 한 개, 100원짜리 두 개, 그 다음 50원짜리 한 개, 그 다음 10원짜리 두 개. 이렇게 주는 것이 가장 최적이겠죠. 가령 100원짜리를 7개를 주고 10원짜리를 또 7개를 준다 하면 벌써 몇 개입니까? 14개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둘, 넷, 6개, 동전 6개만 주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 봤을 때 욕심쟁이 기법은 매 순간마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욕심쟁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문제 해결 전략을 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욕심쟁이 기법 외에 경우의 수를 구하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기법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해결 가능성이 있는 모든 방법을 나열한 다음 문제가 요구하는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전략이다. 예, 택배기사의 경로. 우리가 이것은 언젠가 한번 한번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번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자, 가령 택배기사가 A에서 E까지의 모든 곳을 다 들러가지고 한 번 갔던 곳을 다시 되돌리지 않고 한 번 갔던 곳만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으로만 이렇게 해서 간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쉬러 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한 번 갔던 곳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로 가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중에서 가장 거리가 짧은 거리를 택하는 것이 택배 기사로서는 기름값도 절약할 수 있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택배 기사가 한번 전체 경로를 한번 나열해 놓고 한번 구해 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최단 경로가 가장 택배 기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경우의 수를 구한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에서 B로 갈 때는 2km다. 이렇게 다 키로를 다 이렇게 적어놨죠. 적어가지고 가장 경로가 여기서 봤을 적에 경로 3번의 경우는 10.5km니까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보세요. A, B, C, D, E 이런 경로는 1번 경로 또 이거는 11km가 되겠죠. 다 하니까. 그 다음 A, B, D, C, E 이 경로는 12.5km가 되겠네요. 3번 경로는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D, E. 한번 앞부분은 A, C, B, D, E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서 A, C, D, B, A, C, D, B, E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경우의 수를 방금처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10.5km더라. 그 다음에 A, C, D, B, E 이거는 12.5km 경로 4번. 그 경우의 수가 경로가 6개의 경로가 있네요. 경우의 수가 6개가 있는데 이 경로 중에서 가장 최단 경로는 어느 것인가요? 미리 답은 나와 있지만 C 경로, 이 세 번째 경로 3번이 가장 최단의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택배 기사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 해결하기라는 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거꾸로 해결하기 한번 봅시다. 최종 결과로부터 거꾸로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예, 처음 수 알아내기. 요거는 보면은 요러한 요 부분에 무슨 수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렇게 쭉 생각하니까 이렇게 쭉 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일 때는 곱하기, 더하기, 빼기일 때는 더하기, 곱하기일 때는 나누기. 이렇게 해서 쭉 경로를 역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더라 하는 것이 거꾸로 해결하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행착오 거치기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기존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여러 번의 시도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을 거꾸로 시행착오 거치기 방법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무고개 퀴즈라든지 미로 탈출 이런 것이 바로 시행착오 거치기 방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기가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았을 줄 믿고, 자, 그러면은 한번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자기가 어떻게 배웠는가 한번 정답을 알아봅시다. 알고리즘 설계를 위한 기본 구조에 대해 나열해 보세요.
순차 구조에 대해 내려보세요. 자, 그럼 정답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정답하고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리즘 쓰기를 위한 기본 구조에는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가 있다. 그렇겠죠? 자, 순차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는 구조이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고 정답과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리즘에 있어서 알고리즘 분석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